안녕하세요.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평점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화성시 병점 일대의 분위기와 아파트 시세, 그리고 지금 화성 병점 일대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으며 현 규제 체제에서 왜 병점 일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필한 책과 영상을 보시고 병점의 가치를 보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병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속하면서 공급이 거의 완료된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이 개통되어서 운행되고 있고, 병점역 앞으로는 많은 버스 노선들이 있어서 화성시 인근 주요 도시와 화성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화동마을 주공 7단지와 병점 신미주 뒤쪽으로는 GTX 동탄역과 바로 연결되는 신수원선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서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병점역으로 GTX C 노선까지 연장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불과 2-3개월 사이에 병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고, 지금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병점을 포함한 화성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점 일대는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규제지역 지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병점 주변 상황과 개발 호재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이해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점 아파트에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병점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동탄 이신도시 공급 물량 때문에 꽤 긴 기간 동안 병점 아파트 전체가 상당한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주변 공급 물량이 기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변에 추가로 공급될 물량을 알면 앞으로도 내가 관심있게 보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점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주변에 추가 대규모 공급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보면 기존 2기 신도시와 그 주변 구도심은 추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또 한 번 가격 조정이 예상되는데요. 인천 검단 신도시와 기존 인천 부평역 주변 구도심 바로 인근에는 3기 신도시 계양과 대장에 약 37,000여 세대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다산 신도시와 기존 남양주 구도심에는 3기 왕숙 신도시에 무려 66,000여 세대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바로 인근에서 대규모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 그 신도시보다 하위 입지에 해당하는 구도심은 가격 조정을 피할 수 없고, 설령 상위 입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급이 될 때까지는 보합 상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와 주변 구도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보다 입지가 더 좋은 창릉 신도시에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경기도 고양시에는 크고 작은 신규 택지개발 지구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일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병점은 어떤가요? 병점은 동탄 이신도시 인근 구도심에 속하는데, 병점은 주변 신도시에 비해서 분명 하위 입지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동탄 이신도시와 버금가는 막대한 물량이 쏟아졌다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당 기간 아파트 가격 조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병점은 동탄을 비롯한 기존 구도심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거리 내에서 추가 대규모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한 조정 없이 주변 교통개발 호재와 주변 여러 긍정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동탄 이신도시 공급 마무리와 함께 단기간에 많은 가격 상승을 경험했고,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는 파급 효과까지 나왔습니다. 병점의 두 번째 호재는 역시 신수원선의 존재입니다. 신수원선을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노선이라고 해서 인동선이라고도 부르죠. 본 영상에서는 신수원선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사실상 신수원선 자체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닌 노선은 아닙니다. 비록 급행으로 병점이나 수원에서 인덕원까지 빠르게 운행한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인덕원에서 서울 중심지까지는 기존 노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덕원에서 기존 4호선과 2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강남까지 가는데도 넉넉 잡아 4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수원선 자체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가기에는 효율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GTX로 환승이 가능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탄역에서 GTX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10여 분대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동탄역에 이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면 그 노선 주변 아파트에는 분명 호재가 될 겁니다. 신수원선은 동탄역과 바로 연결이 되고, 이런 특징을 감안하면 신수원선은 인덕원 쪽보다는 동탄역과 가까울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병점은 동탄역과 가까운 신수원선 역세권에 속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신수원선 이제 능동역 역세권 아파트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점의 세 번째 호재는 바로 GTX-C 노선의 연장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광역철도 적용 기준에 맞지 않아서 법 개정이나 민저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는 병점과 오산, 지제까지 이제 GTX-C 노선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시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경제성이나 재무성에서 이제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광역철도 거리 지정 기준이 이제 걸림돌입니다. 법조문에는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서울시청이나 서울 강남역에서 반경 40km까지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거리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강남역에서 지제역까지는 53km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자체가 예산을 직접 투자하거나 민자건설 등의 이제 방식으로 진행하면 국가철도 계획과는 별도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철도 기준을 더 연장을 하도록 이제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GTX-C 노선 연장 사업은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병점역 쪽 아파트 가격에도 많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소유한 아파트 바로 인근에 소규모 특지 개발을 하면 과연 내 아파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병점의 네 번째 개발 호재는 바로 화성기산지구 개발입니다. 안화동 마을 주공 7단지 바로 길 건너편에 화성기산지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개발 완료로 인해서 그동안 개발 압력이 컸던 곳인데요. 기산지구의 이제 총 주택 공급 물량은 1600여 세대인데,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 세대수는 1000세대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인근 병점 아파트의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기산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병점 아파트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대규모 공원과 체육시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 인근 아파트 바로 앞에 이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7단지, 11단지, 그리고 병점 신미주 등에는 오히려 대규모 인프라 확충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병점 인근에는 화성 일반 산업단지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의 소형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과 많은 거리를 두고 있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아예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살기보다는 근로하는 기간 동안만 임시 개념으로 이제 직장 근처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이런 특징 때문에 중대형보다는 소형 및 초소형 평수가 인기가 많습니다. 병점 일대의 아파트는 이미 많은 세대가 소형 및 초소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주변 산업단지로부터 꾸준한 수요가 확보되는 곳입니다. 병점 인근 중개사무소에 들려서 물어보면 실제로 이제 병점에 속한 아파트에 산업단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상당수 거주 중이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번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병점의 가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병점을 포함한 화성시 전체가 이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앞으로 더 큰 투자 가치가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병점 아파트 시세를 실시간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뚜렷한 특징이 보이는데요. 현재 병점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출을 비롯한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추가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병점 아파트는 대부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로 신축급 아파트는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탄탄한 입지와 새로운 정책의 후폭풍으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점 아파트는 높은 전세가율도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중심으로 정리한 생생한 자료입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전세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를 지금 매매 가격에 맞춰서 매입을 하면 이것보다는 더 큰 자금이 필요하겠죠. 불과 이제 2019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신수원선 역세권 아파트인 안화동마을 주공 7단지와 병점 신미주 쪽과 그리고 병점역에 가까운 니치미마을 주공 2단지, 대창그린 그리고 신안 SB1 쪽과 이제 비교했을 때 서로 평당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신수원선 착공이 임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은 약간 신수원선 역세권 아파트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상태입니다. 현재 병점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안화동마을 주공 7단지가 가장 높은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GTX-C 연장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병점역 쪽 아파트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병점에 속한 아파트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아파트건 미래는 이제 밝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점 일대가 그동안 좋지 않았던 도시 이미지와 이제 주변 대규모 공급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점 아파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들은 사라지고 점점 좋아질 요소들만 남은 지금이 병점을 더욱 주의 깊게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대형 개발 호재에 편승해서 병점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고 보여집니다. 병점에 이미 거주 중이시거나 투자 목적으로 진입해 계시는 분들, 그리고 향후에 병점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분들께 오늘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적게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